안녕하세요. 오늘은 반가운 손님이라는 꽁트를 한번 간단하게 피드백하는 모습을 오픈해 보려고 해요. 제가 영상 앞부분에 한 문단씩 보여드릴 텐데 영상을 정지시키고 그것들을 다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 피드백을 들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읽고 옵시다. 다 읽으셨나요? 이 글의 장점은 문단이 정돈되었다는 점, 그리고 구성이 잡혔다는 점이에요. 보면은 과외를 최소 4개월 이상 받은 것처럼 보여요. 학생분께 물어보니까 그쯤 받았더라고요. 제가 이 정도 본다는 건 심사위원들도 본다는 거예요. 과외를 받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진 않는데 만약에 그게 티가 난다면 과외를 받은 만큼 글이 더 잘 나와야겠죠? 제가 욕망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이 학생분은 욕망이 남편을 정상적으로 살게 한다는 것이고 그 욕망을 위해서는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춘심이 국수도 팔고 한다고 했었어요. 사실은 내적 욕망, 외적 욕망을 구분해야 돼요. 남편을 정상적으로 살게 한다는 것은 사실 내적 욕망이고요. 외적 욕망은 돈을 벌어야겠다예요. 왜냐하면 이야기의 표면적인 욕망인 외적 욕망은 행동과 직결이 되거든요. 지금 행동들을 보시면 돈 버는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고 많은 과외를 받은 친구들의 특징이 발단에서 먼저 상황을 설명하고 전개에서는 과거로 돌아가서 하나씩 하나씩 다 설명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뭔지는 알겠어요. 이런 설명을 다 넣고는 싶은데 발단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설명적인 내용을 전개로 빼는 건데 저는 글을 피드백할 때 장편 영화에 비유를 하곤 하거든요. 물론 영화와 수단편 꽁트는 비교가 안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발단은 보통 2시간짜리 장편 영화에서 뭐 10분에서 30분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 이내에서는 지금 현재 본격적인 사건으로 잘 들어갔어요. 10분에서 30분 이내에. 근데 전개 부분이 중요한 게 이 전개 부분에서는 보통 독자들 그리고 관객들의 기대감을 충족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과거로 돌아가 버리게 되면 이야기가 맥이 뚝 끊겨요.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상하게 극작과 과외를 받고 오면 꼭 전개에다가 인물의 과거를 쓰더라고요. 이건 사실 좋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면이 작기 때문에 빨리 본격적인 행동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이야기를 루즈하게 만드시면 안 돼요. 자, 이때 학생분이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전개에서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면 언제 과거 설명을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과거 설명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에 따라 다른데 제가 보통 학생들의 글을 받아봤을 때 8, 90%는 필요 없는데 굳이 과거를 넣는 경우가 많아요. 필요가 없는데 이제 스스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보면 여기서 용화가 침대에서만 지내게 된 건 2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난 이후부터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뇌경색이라는 병명은 중요하기 때문에 발단에다가 빼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 후유증으로 왼쪽 팔다리가 마비됐다. 혼자서는 씻지도 걷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발단에서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발단에서 용화가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미 독자는 알고 있거든요. 아, 팔다리를 지금 못 쓰는 상황인가 보다. 그래서 이 현재 이 문단 대부분이 위아래 문단에서 이미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문장이에요. 정말 꼭 필요한 중요한 과거가 있다면요. 전개에서 본격적인 사건으로 들어간 후에 과거는 한두 줄로만 서술해 주세요. 다시 말하지만 핵심은 전개에서는 절대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라. 발단에서는 무슨 상황인지 독자 머리에 정확히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현재 발단에서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용화의 병을 유추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까 말했듯이 무슨 병인지가 발단에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전개의 뇌경색 부분을 발단으로 당겨주셔야 돼요. 지금은 너무 보여주기만 되어 있어서 독자가 알아서 다 추측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발단만 읽는데도 독자의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모가 돼요. 다 추측을 해야 되니까. 만약에 이거를 영화로 풀어내면 발단이 30분인데 아직 30분까지도 무슨 병인지 안 나온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 뇌경색 부분은 그냥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마저도 손톱만한 돈이었다. 이 부분에서 손톱만 하다 이것은 크기가 작다는 것을 말하고요. 돈은 양이 많고 적다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비유가 알맞지 않죠. 그래서 손톱만 하다 이 비유는 다른 말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 아들이 나오는데 사실 아들이 극 내에서 등장하지도 않는데 작가가 아들을 조금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제 학생분께 그 의도를 물어보니까 이 부부가 의지할 사람이 서로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인물이 등장하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등장시키는 게 좋아요. 저는 지금 아들이 조금 소모적으로 활용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아들 역할이 외로움을 극화시키는 것밖에 없어서 이 부분을 지금처럼 대사로 툭툭 내뱉는 것 그 이상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저라면 아들이 아니라 자식들, 그러니까 다수의 아들들을 만들 것 같아요. 단순히 아들 한 명이 아니라 자식들을 만들고 집 벽에다가 아이들 사진이 붙어 있든 아니면 핸드폰 배경화면에 사진이 있든 그렇게 만들면 그 과거에 되게 북적북적하고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그런 과거들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리고 5남매, 6남매 그런 자식들이 다 떠나갔을 때 과거와 현재가 더 대조가 되면서 외로움이 극심해져요. 자, 여기 보시면 파리 목숨이다. 친구들 죽는 거 보면서 험악하더라 이렇게 말했었는데 이 부분, 이 검은색으로 진하게 표시한 이 부분은 춘심이 용화를 죽이기로 결심을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현재는 춘심의 결심에 독자들이 공감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예요. 이제 혹시 드라마 청춘시대 보셨나요? 청춘시대에서 한예리의 상황을 떠올려 보시면 한예리가 식물인간 동생의 입원비를 대기 위해서 알바도 열심히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밤낮이 없어요. 엄청 바쁘고 되게 빠듯하게 사는데 작가는 한예리의 감정을 극대화시켜서 동생에게 살인 충동을 느끼게 해요. 시청자가 그 한예리에게 이입할 수 있는 포인트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한예리가 돈을 버느라 사랑까지 포기하게 되는 그 포인트로 당위성을 만들었어요. 한예리가 윤박과 서로 사랑하는데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동생 입원비를 위해서 윤박을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요. 윤박을 차죠. 그리고 현실적인 한예리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행복한 상상을 하기 시작해요. 윤박이랑 자기랑 또 룸메이트 커플들이랑 다 같이 모여가지고 웃으면서 아무 걱정 없이 노는 장면.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혼자서 맥주를 마시면서 울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한예리는 이런 상황 설명을 아무에게도 하지 않아요. 인물 자체가 응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신 시청자가 속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을 받죠. 포인트는 한예리가 꿈과 인생과 현실을 모두 잃었는데 마지막 자기가 붙잡고 있던 사랑까지 잃었다는 점이에요. 다 잃었다는 점 때문에 한예리가 동생을 죽이러 갔을 때 시청자는 이입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지금 춘심이는 잃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좀 바꾼다면 춘심이 용화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태였는데 극 내에서는 딱 하나 붙잡고 있는 작은 게 있어요. 근데 춘심은 그 작은 하나를 절대 잃고 싶지 않아 해요. 그런데 용화에 의해서 그 하나마저 스스로 버려야 했던 날 용화가 그런 상황에서 맨날 지겹도록 하는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친구들 죽는 거 보면 허망해. 파리 목숨이야. 근데 그 용화의 그 파리 같은 목숨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했거든요. 춘심은. 근데 용화의 별거 아닌 이 한마디를 듣고 폭발을 해서 용화를 죽일 결심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 독자는 이입이 되죠. 이렇게 되면 이 글을 크게 고치지 않고도 글을 살릴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간단한 피드백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 글에서 지금 현재 작가가 말하고 싶었던 그 주제를 좀 더 표현하기 위해서 글을 보완하고 극화시키고 강화시키는 법,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시제에 대해서 발상하는 법은 다음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극작과 동기들과 이제 입시 Q&A 하는 영상도 조만간 찍을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